한 잔 받아. 단 네 글자의 건배사에 30년을 함께한 ROTC 동기들이 술잔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 동기들 중 유일하게 투스타를 단 여군 박윤정. 모두가 축하하는 그날 밤,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연은 경기도 연천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탄생했습니다. 박윤정 준장이 투스타를 달고 제7사단 사단장으로 임명된 것이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그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유리천장을 뚫었다.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역사, 차별을 넘어선 진정한 실력이라는 찬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후배 여군들은 환호했고 여성단체들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윤정 본인은 그리 들뜨지 않았죠. 48살의 그녀는 거울 앞에서 투스타 계급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2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일들은 언론이 포장하는 성공담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ROTC 36기로 입학했을 때부터 그녀는 늘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동기들 중 유일한 여성이었거든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들은 무겁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여자라서 특혜를 받는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여성이 군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냉소했죠. 그럼에도 박윤정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했고 3배 더 꼼꼼했어요. 실수를 할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의 실패가 역시 여자는이라는 편견으로 이어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10년 전 대령 진급 심사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만장일치로 진급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최종 심사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문했어요. 내가 부족했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 실력 때문일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유가 실력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추측들이 돌았어요. 박윤정은 그 소문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로 분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더욱 열심히 일했고 더욱 완벽하게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했죠. 이제 그녀는 투스타를 달고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동기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곧 있을 ROTC 36기 동기 모임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거든요. 동기들 대부분은 아직 원스타조차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ROTC 36기 동기 모임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어요. 박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며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죠. 연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동기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윤정에게 쏠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한다, 윤정아.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왠지 공허하게 울렸죠.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대령이나 중령 계급이었고 몇몇은 이미 전역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박윤정만이 유일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것도 투스타까지 달고 말이죠. 총 25명의 동기 중에서 장군까지 오른 건 그녀뿐이었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동기 중에 장군이 나올 줄이야. 한 동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박윤정은 동기들의 술잔을 받아주고 안주를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뒷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선이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어나서 술을 따르려 하면 다른 이가 아니야 장군님이 계시는 데라며 말렸습니다. 최준태 대령이 연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윤정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10년 전 진급심사 때 심사위원이었던 그였죠. 소문으로는 그가 박윤정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동기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이야기했지만 박윤정의 승진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피해갔습니다. 마치 금기어처럼 말이죠.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고 박윤정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윤정이가 건배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윤정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8년 동안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의 건배를 받아주는 역할이었거든요. 박윤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연회장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죠.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건배사를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잔을 따르기만 했습니다. 박윤정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해볼까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동기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 잔 받아. 박윤정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동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최준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들지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죠. 절반은 어색하게나마 잔을 들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주저했습니다. 연회장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계집애가 장군이라니 이런 날도 오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연회장 전체에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박윤정은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앞서기도 했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한 잔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잔을 든 이와 내려놓은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자신이 바라던 순간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김태연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솔직히 말하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어요.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장군이 될 줄은 몰랐어.
실력은 인정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박윤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상처가 깊었어요. 그녀는 잔을 든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최준태 대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축하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죠.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축하와 질시, 인정과 부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윤정은 여전히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준태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준태야, 그때 당신이 심사위원이었죠? 박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연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기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최준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령 진급 심사 때 말이에요. 저는 모든 평가에서 우수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박윤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한 표가 누구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있었죠. 동기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최준태가 박윤정에게 반대표를 던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유가 성별 때문이었다는 추측들을 말이죠.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최준태가 변명했습니다. 나는 오직 실력만 보고 평가했어. 실력만 보고요? 박윤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어떤 실력이 부족했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요. 최준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의 박윤정은 정말 완벽한 후보였거든요. 지휘 능력, 업무 성과, 인품까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휘력은 좋지만 너무 앞에 나서 최준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자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죠. 박윤정에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성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여자니까요? 박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지휘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최준태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냥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박윤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기상조라니요. 그럼 언제가 적절한 시기였을까요? 제가 50이 되었을 때? 아니면 영원히 기다려야 했을까요? 다른 동기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날 당신의 평가 덕분에 저는 몇 년을 더 늦게 올라왔습니다. 박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올라왔네요. 그게 불편하세요? 최준태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자격 없는 인간이 위로 가는 걸 불편해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28년간 쌓인 감정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자격이요? 박윤정이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제가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군은 남자들의 세계야. 최준태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어. 진짜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이 여자 지휘관을 믿고 따를 것 같아? 다른 동기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최준태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죠. 박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태야,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실전을 지휘했고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건 평화시 얘기고 최준태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윤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평화시라고요? 박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라크 파병 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윤정의 해외 파병 경력은 동기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지역에서 실제 작전을 지휘했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때 준태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박윤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후방에서 보급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최준태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해외 파병 경험이 없었거든요. 박윤정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그건 다른 문제야. 최준태가 어색하게 변명했어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박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력이나 경험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김태연 중령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다 옛날 얘기잖아. 하지만 박윤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그 편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투스타를 달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라서 특혜를 받았다. 정치적 배려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동기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중 일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윤정의 승진이 실력보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박윤정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다시 잔을 들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조롱하려는 잔이 아닙니다. 박윤정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졌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말이에요. 동기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라서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윤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남자보다 2배는 열심히 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죠. 이정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윤정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직접 봤었어요. 그래도 최준태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빨리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박윤정이 인정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동기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어떤 이는 가정을 선택했고 어떤 이는 다른 분야로 전향했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태연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승진했을 때 조금 질투가 났어. 솔직히 말하면 다른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알아요. 박윤정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박윤정은 다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잔을 받든 내려놓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정호 대령이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박윤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축하한다. 윤정아, 진심으로 한 명씩 동기들이 잔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 중령도 그 옆에 앉아있던 박철수 중령도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몇 명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태 대령만은 끝까지 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윤정은 그를 바라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준태야, 괜찮아요. 박윤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것 같았어요. 연회가 끝난 후 박윤정은 호텔 로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연회장의 뜨거웠던 분위기도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돌아보니 이소희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박윤정의 부관이었죠. 소희야, 어떻게 여기에? 박윤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차량이 아직 대기 중이라고 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서 왔습니다. 이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봐. 커피 한 잔 할까? 이소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녀는 박윤정을 존경하는 후배 여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윤정이 투스타를 달았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죠. 오늘 동기 모임은 어떠셨어요? 이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어려웠어. 어려우셨다고요? 응, 내가 먼저 건배사를 한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어. 박윤정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8년 동안 나는 늘 받는 입장이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주는 입장이 되었어. 이소희는 박윤정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동기분들 반응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다들 복잡했겠지. 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라도 똑같이 느꼈을 거야. 동기 중에 나만 장군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사단장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세요. 이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거든요. 박윤정은 따뜻한 시선으로 이소희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소희야. 그런데 자격이라는 게 참 애매해.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어. 사단장님께서 직접 증명하신 것 아닌가요? 이소희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의 은은한 음악이 둘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왜 그 말을 하셨어요? 이소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건배사 말이에요. 박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영원히 입을 닫게 되니까. 무슨 뜻이에요? 28년 동안 나는 늘 조용히 있었어. 시비를 걸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오늘은 달랐지. 박윤정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 며칠 후 박윤정은 사단장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에서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동기 모임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이소의 대위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박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요. 이소희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장님 관련 기사예요. 박윤정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투스타 사단장의 건배자, 여성 리더십이 건배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동기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기사로 나온 것이죠. 누가 이런 걸 썼지? 박윤정이 궁금해했습니다. 기자가 동기분 중 한 분을 인터뷰한 것 같아요. 이소희가 설명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박윤정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동기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건배사 동기들의 반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들까지 말이죠. 반응은 어때? 박윤정이 물었습니다. 댓글들을 보시면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이소희가 스크롤을 내리며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윤정이 화면에 표시된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잔을 먼저 들 자격을 만들어냈다. 좋은 표현이네. 박윤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는 말 같아. 후배 여군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소희가 덧붙였습니다. 사단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고들 해요. 박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라 사실 그냥 할 말을 한 것뿐인데. 박윤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정호 대령이었어요. 동기 모임에서 가장 먼저 잔을 들어준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정호야, 윤정아, 기사 봤어. 정말 잘 나왔던데? 이정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누가 기자한테 얘기한 거야? 박윤정이 웃으며 물었어요. 김태연이가 그러더라.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한다고. 사실 우리도 많이 생각해 봤거든. 그날 일을. 박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들 어때?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그랬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였어. 고마워. 박윤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윤정아, 다음에도 내가 건배사해.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차례니까. 통화를 끝낸 박윤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군들도 함께 구령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든 그 잔이 후배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